어이구, 어이구. 네. 부장님 포즈 한 번만 다시. 네,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고 대통령께서 외국을 나가셨는데 이렇게 총리께서 국회를 찾아주시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국정의 두 기둥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 특히 민생이 매우 어려운 데다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정말 비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총리님의 국회 방문이 국민께 좋은 신호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서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것, 특히 국정 운영과 민심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거 환영드리고요. 요즘 어느 때보다 남북 관계가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만 해도 국민들께서 크게 놀라셨을 만한 일이 있었고 다행히 군사적 충돌로 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9.19 군사합의가 폐기가 돼서 사실은 이 남북관계에서 안전핀이 뽑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상황이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은 그래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안보의 본령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남북 간 긴장이 더는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부에서도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근본적으로는 대결이 대화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국회가 원구성을 다 마치지 못했고 특히 외통위원장, 정보위원장 선출이 못한 상태라 아직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직은 답답한 상황이고요. 평화는 경제를 키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고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더라도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고 고금리, 고물가로 큰 고통을 국민들이 겪고 있고 그래서 총리께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이 2만 원이 넘었다고 하니까 보통 서민들로서는 정말 놀라울 만한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고요. 또 자영업 현장은 지금이 정말 정부가 필요한 때 그런 위기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또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문 닫은 가게가 너무 많아서 참 가슴 아프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국회 원구성 마치는 대로 민생 경제를 포함해서 경제 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또 민생 지원 대책 마련에 국회가 함께 팔을 걷어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단계, 이것을 차질 없이 출범시켜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를 잘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특히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기회에 밝혔지만 기왕 총리께서 오셨으니까 직접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국회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국회의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회와 정부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 모든 권한은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민심이 잘 반영되도록 국회가 민심 전달의 통로가 되달라. 그리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달라. 그리고 국회는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이 국회에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국회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민심을 항상 최우선에 두려고 합니다. 총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께서도 이런 민심을 잘 헤아려서 국회와 정부가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질서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고 여러 차례 뵙고 또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국회의장이 되고 총리님께서 방문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협력을 해서 잘 국정을 이끌어가기를 저도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6월 5일 날 의장으로 선출이 되시고 아마 굉장히 바쁘신 나라를 지내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에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과는 오랜 기간 제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알고 지냈습니다만 지난번에 예결위 위원장을 하실 때에도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재정 상황에서 여야가 정말 협치를 통해서 어려운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게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께서 워낙 그러한 리더십 하에서 어려운 정치 환경이라 하더라도 항상 의장님의 그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앞으로도 저는 의장님이 정말 더 중요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심은 국민 생활의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경제는 지난 2년 동안의 국제적인 또는 국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금융이나 재정 쪽에서 굉장히 좀 제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리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거의 10배가 올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상당히 절하가 돼서 물가에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각 나라들이 재정과 금융을 코로나 극복이나 이런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어서 저희가 2년 전에 막 출범을 했을 때가 한 4.8% 정도 금리가 물가를 보였습니다. 그 전에 뭐 1.2, 1.5 하던 물가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달달이 4.8에서 5.3, 6.0, 6.8 이렇게까지 아주 2022년 7월에 6.8%까지 올랐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국민들께서 인내력을 발휘해 주셔서 우리가 좀 방만한 재정이나 너무나 금융을 이런 푸는 이런 상황을 좀 억제해 가면서 물가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7%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접하는 그 농산물, 식품 이런 쪽의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외식비가 우리 자재 가격이나 임금의 상승에 의해서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물가를 더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또 민생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 많이 좀 지도도 해주시고 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고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정부로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어느 시기나 어느 때에도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이런 핵 능력의 고도화와 같은 또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강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부득이 한미 간의 동맹 그리고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이 그러한 그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좀 대응을 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9.19 군사 합의를 정지를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이 되면 이 문제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의장님께서 좀 지도력을 발휘해 주셔야 할 많은 입법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규제의 합리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1대, 20대, 21대 2년 동안에 한 5만 건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 그 중에 한 96% 정도가 의원님 발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6천 건 정도가 그 법안의 규제 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희가 규제 사전 심사를 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서 규제를 최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그런 입법들의 규제 내용이 사실은 국회에서 발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의장님 계시는 동안에 국회에서의 그런 규제를 좀 사전에 심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기능과 조직을 좀 국회가 갖추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에도 국민의힘의 윤재호 의원님 또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같이는 아닙니다만은 규제를 사전 심사하는 그러한 그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이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또 발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의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민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또 환율도 안정시켜서 인플레 위협으로부터 좀 우리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 간의 그러한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의 그러한 안보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좀 여러 가지 지침과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돼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붙여. 우선은 뭐 총리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히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잘 갖추어서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더니 이제 저는 지난번 당선 인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갈등이 너무 커서 그 중에 하나가 민심이 서로 다른 민심을 갖고 다 이야기하는데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진짜 국민들의 민심 문제를 깊숙이 파악하는 노력을 하자는 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우리 사회에 갈등적인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저출생, 불공정, 기후위기, 또 지역 소멸을 비롯한 여러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제부터 작은 의제까지. 근데 이런 의제들을 보면 이해관계도 너무 복잡하고, 또 거기 그 일을 바라보는 가치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 안 되고,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국회라는 기관이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이 되자. 그래서 여기는 민의가 모이는 데니까요. 국민들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정부의 어려움도 또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민심을 파악한 국회의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이해관계와 가치를 다 종합해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 이런 것도 이제 이끌어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해서 정부의 의견도 제시하고 또 필요한 일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총리님께 또는 관계 장관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일전에 여야 회담 있을 때에도 아마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제 정당 차원에서는 좀 여야 정 협의체 같은 것을 가지고 좀 거의 상설적으로 그때의 그 현안의 문제,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입법, 뭐 이런 사항들을 좀 논의를 하면 어떠냐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결국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장님께서 그런 그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고, 관련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그 관계 장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때의 그 상위의 현안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제를 의장님의 그런 리더십하에 모여서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저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더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좀 앞으로 우리 의장실이 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